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요. y는 ax제곱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진행한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a라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나시나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는 뭐야? 아래. 자,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하나 더.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진다. 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포물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도형이니까 선대칭 도형이니까 그 선을 뭐라고 하고? 야, 선대칭 도형에서 그 선의 대칭이다 라고 할 때 그 선을 뭐라고 불러요?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몰라요? 모르세요? 야, 선대칭 있고 점대칭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점대칭이 뭔지 기억나세요? 180도 돌렸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얘기하고, 선대칭 도형은 그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선을 뭐라고 하고? 대칭 축이라고 하고, 여기선 그 점을 뭐라고 해요? 대칭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칭 축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칭 축 짚고 넘어갈게요.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요? y축이잖아. y축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몰라요? 큰일이네. 야, y축이라는 거는 결국엔 x값들이 모두 다 어떨 때 얘기니까 0이 될 때 얘기니까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쓴다고? x는 0이라고 쓸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아요? 했잖아. 했어요. 나 다음 시간에 편집한 거 올려놔. 이따가 가서 올려놓는다. 근데 거기서 이 얘기 있으면 다 머리카락 50개씩 뽑아버릴 거야. 저 뜯을 거야. 야,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축과 포물선, 이 그래프가 만나는 그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답 안 할 거야? 나 이거 해줘? 대답 안 할 거냐고. 뭐? 꼭지점이라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그럼 몇 콤마 몇? 0,0이 되죠. 자, 그럼 더 가보자. 자,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0보다 작은 왼쪽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점점 감소하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점점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래는 그러니까 왼쪽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요, 위로 볼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다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y는 ax 제곱인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자르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화 요약, 지난 수업 요약.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랑 두 번째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사람들이 있다면, 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랑 두 번째 평행이동을 배우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수상 관련해서 내용을 다 얘기해요. 중학교 때. 이거를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고 있으면 사실 되게 난이도가 쉬워져요. 근데 그 머릿속에 집어넣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하지만 그걸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과부하가 올 테니까. 자, 일단 그거 한번 해봅시다. 평행이동이라는 게 뭔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평행이동한다? Y축에 대하여 평행이동한다 라고 해서 Y는 AX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바꾸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바꿔주는 이거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뭐가 바뀌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애가 0,B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하지만 모양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즉 여기서 모양이라고 말할 만한 애가 누구야? 기울기잖아.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죠? 기울기는 변하지 않지만 그 상태로 들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을 거야. 그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나머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었는데 2차 함수처럼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게 포물선 모양이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위아래 움직이는 거랑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 거랑 서로 어때? 구분해야 돼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건 x축 방향이라고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y축 방향이라고 하는데 직선에서는 이 직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나 아래로 내려간 거나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2차 함수부터는 모양이 그렇게 직선이 아니게 되는 순간부터는 평행이동을 할 때 항상 같이 쌍으로 얘는 어느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y는 익숙한 거부터 갈게요. ax제곱 플러스 q부터요. 니는 q 쓰는 것도 되게 신기해 하더라. q도 잘 안 배웠었나 봐요. q는 이렇게 g랑 달라요. q 아시죠? 안 해줘도 되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못 쓰더라. 네.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y는 쉬운 거부터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라는 값과 x제곱이라는 값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라는 값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 볼게요. x제곱이라는 값은 당연히 4, 1, 0, 1, 4 이렇게 될 거고요. x제곱이라는 값은 그럼 x제곱 플러스 2라는 값은 6, 3, 2, 3, 6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내 보신다면 0,0이었던 x제곱, y는 x제곱이었던 애가 아니라 0,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3, 1,2였던 애가 1,3이 됐고요. 그 다음에 2,4였던 애가 6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프를 연결해 보신다면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요렇게 생겨먹은 애가 요렇게 생겨먹은 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반대편도 채워서 그려주신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모든 점들이 결국엔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보신다면 이 점이 위로 얼마만큼? 이만큼. 요 점이 위로 얼마만큼? 이만큼. 요 위로 이만큼. 즉 뒤에 붙은 Q라는 상수는
뭐를 어떻게 바꾸는 애구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보통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닭꼬치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소떡소떡? 소떡소떡으로 할까요? 소떡소떡, 꼬챙이에 꼽혀있는 소떡소떡을 먹어요. 자, 내가 이렇게 맛있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먹다 보면, 그대로 먹다 보면은 목구멍을 찌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떡소떡을 올려줘야 되죠. 자, 올렸어! 뭐 한 거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평행이동할 때 내가 꼬챙이가 뭐가 되는 거야? 축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축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근데 얘가 이렇게 올렸어. 올리는 순간에 갑자기 소떡소떡이 갑자기 이렇게 딱 하더니 갑자기 뭐가 돼? 떡갈비가 돼? 아니잖아요. 그죠? 소세지는 소세지고 떡은 떡이잖아.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모양은 변하지 않았어. 평행이동 했잖아. 왜 웃어? 왜 웃어 부끄럽게? 야 웃지 마. 야 부끄럽게 왜 그래?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 모든 핵심이 다 있어. 모양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축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근데 뭐만 움직였어? 위아래로 움직였어. 하나씩 해보자. 자 모양은 안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A는 변함없어요. 그럼 그거 축의 방정식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축의 방정식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잖아. 그지? 그럼 여전히 x는 0이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겠네? y축이잖아. 그지? 그죠? 이제 이거 보면 꼬챙이 생각난다. 자, 그죠? 근데 그래프와 축이 만나는 그 교점이 꼭지점이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움직였어 위아래로. 그럼 뭐가 바뀌어? 꼭지점 자체는 변할 거야. 어떻게 바뀔까? 여기 이 꼭지점은 그럼 몇 콤마 몇이 된 거야? 아까 이거 이만큼 올라갔다며 0,0이었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된 거야? 0,2가 된 거야. 즉 여기서는 꼭지점이라는 게 0,0이었던 애가 0,q가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a의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작으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폭에 따라서 폭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y는 x-2의 제곱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제곱 x-2의 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한번 해볼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x제곱은 4가 되는데 x-2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16 되죠. 마이너스 1일 때는요? 1이 되는데 9가 되겠죠? 자, 0일 때 0이 아니라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1일 때 1이 아니라 1이네요. 1을 가질 거예요. 다음에 2일 때 4가 아니라 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3일 때 9가 아니라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프로서 그려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원래 1,1, 2,4라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라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점들을 찍어보시면 어떤 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2, 얼마냐? 마이너스 2,10 너무 많다. 여기서부터 가자. 0일 때 4. 빨간색으로 할게요. 0일 때 4, 1일 때 1, 2일 때 0, 3일 때 1, 4 집어넣으면 4 나오거든요. 이걸 사이사이를 다 연결해보면 뭐가 생기냐면 같은 모양은 같은 모양으로 생기는데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갔어요. 그죠? 자,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 점이 이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그치? 요 점도 이쪽으로 이만큼, 여도 이쪽으로 이만큼, 다 이만큼. 모든 점의 좌표들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뭐 했는데? X에다가 2를 뺐는데 오히려 플러스 2가 됐죠. 이게 X축 평행 이동의 성질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라고요? 자, Y라는 값을 평행 이동할 거야. AX제곱을 평행 이동할 건데 X를 건드려요. X에서 P만큼 빼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X에서 뺀 만큼 X축 방향으로 반대로 가요. 마이너스 P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부호 조심하세요. 부호 조심하세요. 생각해보면 이거다. 자, 아까 먹다만 꼬치를 다시 꺼낼게요. 자, 내가 꼬치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우가 날 때려보더니 선생님 저 주세요 하고 이렇게 휙 가져가요. 자, 어떻게 됐어요? 휙 옆으로 뺏겼어요. 그죠? 옆으로 쭉 움직였죠. 그죠? 옆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전혀 안 바뀌었어. 모양은 변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 꼬챙이 자체가 옆으로 가버렸어. 그럼 뭐가 된 거야? 축이 변했네? 그죠? 축이 변했잖아. 이 꼬챙이가 옆으로 이렇게 쭉 갔으면, 그죠? 축의 방정식 자체가 변할 거야. 그죠? 그러면 뭐도 바뀌어? 꼭지점도 변할 거야. 그죠? 요런 거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축의 방정식은 그럼 뭐가 될까? 축의 방정식 자체는 뭐였던 애가? X축, Y축이었던 애가. X는 0이었던 애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축이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축이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0,0이었던 꼭지점을 P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P,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부호를 좀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P가 들어갈 때 P라는 좌표가 들어간다.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0분이 걸려요. 간단하게 하면 20분 정도가 걸려요. 아, 오늘 상담 못하겠다, 야.
어쨌든 그런 오늘 상담 못하면은 나중에 또 이따가 가는 사람들 전화 대기하십시오. 제가 미리 예고할 겁니다. 내가 너 갈 때 전화할 거야.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어제 전화 상담 한 명 했거든요. 전화 상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Y축 방향에 대한 평행이동에 관련해서 그냥 뒤에다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부호를 바꿔서 뺀다라는 게, 부호를 바꿔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따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꼭 얘네 둘 한쪽만 선택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얘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던 애가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카 주려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X축 방향, Y축 방향 동시에 같이 평행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최종적으로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값이 되고요.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꼭지점 0,0이었던 애가 그대로 가잖아. 그죠? 자, 그거부터 물어보자. 축이라는 거는 뭐야?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애지.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저 Q에 영향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았어? P, X 값에, X에 대한 평행이동에서만 영향을 받았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꼭지점은 뭐가 돼요? P, Q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할 게 없어요. 지금 뭐야? 결국엔 앞에 붙은 2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가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기울기처럼 모양을 결정했어요. 그 모양을 결정한 걸로 계속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단지 뭐만 한 거야? 평행이동만 한 겁니다. 그냥 들고 움직인 거예요. 제가 현우 멱살을 잡고 이렇게 짤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아니 멱살이 좀 그런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 현우가 변하진 않아요. 그죠? 괜찮아. 녹화에서는 누가 현우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평행이동 하는 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겨본 애다 라고 얘기해도 기억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말고 어떤 애를 보고 2차 함수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뭐라고 했었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고 a라는 0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이거 2차 함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싹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를 보자마자 뭐가 보여? 꼭지점이 보여. 또 뭐가 보여? 축이 보여. 또 뭐도 보여? 모양도 보여. 즉 모든 정보가 요 식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얘를 중학교 때는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도 교과과정에서 빠졌어요. 요새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얘기해요. 자, 얘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교재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재에서도 중학교 때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표준형이라고 나오는 교재들도 있고 안 나오는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보통 다 설명을 합니다. 표준형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2차 함수를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일반형이에요.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 그 일반형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실 거고요. 오늘은 표준형과 관련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나오게 되는 표준형과 관련해서만 문제를 풀고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아마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거 말고는 다 지울게요. 자, 예제 40번부터 한번 바로 가볼까요? 예제 40번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모양 얘기가 나오는 순간 누구랑만 신경을 쓰면 된다. 2차항 개수만 보면 된다. 근데 2차항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1번이 맞는 말이죠. 나머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몇 콤마면? X축 방향으로 안 움직였으니까 0 콤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움직였으니까 0 콤마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바꿔줍시다. 2번은 0 콤마 6 마이너스 6이에요. 그죠? 점 1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 1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8 지날걸요? 그죠? 4번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려보시면 야 애초에 그래프가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내렸으면 이만큼 떠있게 될 거야. x축이랑 만날 일이 없어요. 4번 틀렸습니다. 안 만납니다. 4번 만나지 않는다입니다. 5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뭐가 반대인지 알아? 그 얘기 해준 적 있지 않아? 이거 a, b라는 애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b 된다. 즉 뭐야? x축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반대라는 얘기야?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이 식이 뭐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 y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함수는 어떻게 나오는 게 함수라고 했어? y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y는 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요거랑 x축 대칭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성질 요거 확인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41번 그냥 바로 갈게요. 저 그거에 대한 개념은 다 정리했으니까 바로 4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얘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가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생각하라고.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예요. 붙여주세요. 축의 방정식은 그럼 당연히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또한 x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가 되겠죠.
자, 꼭지점의 방향,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는 뭐예요? 0,0이었던 애가 X축 방향으로 5만큼 갔어. 그럼 뭐가 돼? 5,0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3,5는 대체 마이너스 3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죠? 전혀 상관없는 애입니다. 앞에 있는 2차항 계수는 그 모양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역할이 끝난 애예요. 더 이상 그걸 이 꼭지점이든 축이든 이런 거에 들고 오면 안 돼요. 4번 모든 x에 대하여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아래로 위로 볼록이잖아. 근데 이 점의 좌표가 5,0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그래프의 점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는 게 맞죠. 4번은 정답입니다. 5번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밑에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언젠가 어디선가 한도 끝도 없이 뻗어 나가다 보면 그 어딘가에서는 제3, 4분면에 닿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5번도 틀렸습니다. 마지막 자,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결국엔 뭐다? 그게 최종 버전이다. 자,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쓸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p, q라고요.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고요? x는 p가 된다고요. 자, 니네들이 알아야 될 사실 하나.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먼저 보시면 축의 방정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과서들에서는 원래는 축의 방정식 먼저 구하고 꼭지점을 구하고 라고 알려주는데 그럴 필요 없이 꼭지점 구하고 나면 축의 방정식은 따라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체인 그래프의 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렉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렉처의 2번 좀 많이 중요합니다. 꼭지점의 위치랑 A 값을 같이 콜라보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얘 안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A가 0보다 크고 뭐 P가 0보다 작고 뭐 Q가 0보다 클 때 다음 중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2-1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맞죠?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뭐야? 한번 뭐 물어본 거야? y축과의 교점 물어본 거죠. y축과의 교점을 물어볼 땐 항상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니는 y절편 구할 때 뭐 했어? 아, 그냥 뒤에 붙어있는 게 y절편이었어. 아, 맞다. 그럼 왜 뒤에 붙어있는 애가 y절편이야? x에다 뭘 집어넣었으니까. x에다 0을 대입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는 뭘 대입하면 돼? 어디에다 뭘 대입하면 돼? y가 0이야.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그래서 답은 4번인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42-2번. 이제 이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할게요. 먼저 우선적으로 42-2번의 모양을 보시면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첫 번째 확인할 거 꼭지점부터 보세요. 두 번째, 여기서는 이차항 계수를 보셔도 돼요. x제곱의 계수를 보시는 거 또 나쁘진 않은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거 y축과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1번에 y는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x에다 0 집어넣어봐. 얼마? x에다 0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1 나와. 요런 그래프 나오는 거야. 몇 사분면 지나요? 4사분면? 안 지나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뭘 한다고? 꼭지점을 구하고 y축 교점을 확인하시면 바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이 다이렉트로 가능합니다. 2번도 갈게요. 2번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면? 2,1. 여기요. 다음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이요. 이거요. 돼, 안 돼? 안 되네요. 여기 안 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번. 이번에는 어디에요? 0, 마이너스 4요. 야, 장난하나. 택도 없어요. 그죠? 자, 4번은요. 몇 콤마 몇이에요? 2,5요. 0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었을 때 얼마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3인가? 3 맞아? 모든 사분면 지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예, y축 교점을 확인하는 게 x제곱의 개수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